어제 대통령실 인선이 발표가 됐는데 앞서서 좀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서 당선인의 동창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등장을 했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민정 인사수석실이 폐지되고 이런 거 보면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총리 후보자 지명이라든가 그다음에 행정각부 장관 후보 지명 그리고 이어서 대통령실 뭐 주요 인사 발표를 보면서 저도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의 출신의 그런 분들도 안배하는 것도 정치력이거든요. 네네네. 구석구석 찾아서 또 야당으로부터도 추천을 받고 3구 초려, 10구 초려까지 해서 우리 광주 전남 출신들도 이렇게 주요 직위에 들어갈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안 됐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다만 청와대 대통령실 개편하면서 뭐 2실 5수석 체제로 이렇게 좀 더 효율적으로 작고하는 데는 방향은 저도 뭐 동의합니다. 이제 책임장관제로 해서 대통령이 장관과 직접 이야기하면서 정책이 집행될 수 있게 하는 방향은 동의합니다. 이제 다만 인사수석, 민정수석을 폐지하면서 그게 다 법무부로 간 거 아닌가? 이관됐죠. 예.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법무부로 이관된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김인철 교육부 장관이라든가 지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런 분들 사퇴 내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듯이 사실 우리 지금 현재 인사 검증 시스템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처럼 좀 더 이 스타치 세밀하게 대면 조사까지 해서 그 진술에 대해서 법적 책임까지 지는 검증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시스템으로는 부족하니까 그걸 법무부나 경찰 또는 이제 만약에 FBI가 미국처럼 신설된다면 그런 기관에서 짧게는 뭐 40일에서 한 몇 달까지 해서 정확하게 검증을 해서 적어도 도덕성 이런 문제는 그 단계에서 다 걸러져야 됩니다. 네. 그걸 그대로 대통령께 보고하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배제시키겠죠. 그렇게 하고 인사청문회 정말 정책 검증이 되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이번 윤석열 정부 우리 초기 그 장관 후보자 이렇게 지명 이 과정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도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빨리 개편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부터 1기 내각 청문회가 시작이 됐고요. 예상대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송곳 검증이냐 아니면 흠집내기냐라는 의견이 팽배한 상황이고요. 아까 뉴스본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자진 사퇴를 하기도 했는데 이대로 청문회가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저도 너무 안타까운 게 그게 제대로 검증됐다면 다 이미 걸러졌어야 될 후보 그러니까 청문회까지 올라와서는 안 되는 후보들 아니겠습니까? 함량 미달 후보 아니겠습니까? 근데 송곳 검증 당연히 해야죠.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도 물론 뭐 청문 보고서 채택 안 돼도 임명된 경우도 있었지만 그 수준으로 송곳 검증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뭐 발목 잡기로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을 우리 청문회 보면서 이제 국민 눈높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당연히 당선인께서는 발굴해내고 그런 분들이 또 뭐 장관이라든가 이런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는 철저히 검증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도 뭐 동의하는 게 이 후보자로 올라오기 전에 이미 미리서 좀 걸러졌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여러 가지로 소모를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리고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완료가 됐는데 이제 선거대책위원장님께서는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여러 가지 보는 시각도 다르고 또 하실 말씀도 많으실 것 같아요. 지난 30일 날 검찰청법이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거기에 핵심은 이제 그 수사검사가 기소에 이제 관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검찰에 이제 보완 수사할 수 있고 다음에 보완 수사는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보완 수사할 수 있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이제 분리되는 방향이었습니다. 네네. 그동안 검수완박 관련돼서 국회에서 여당, 야당 논란이 많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향 관련돼서 이게 결국 국민 위주로 봐야지 정권 위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70년의 형사사법 절차 체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사실 변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몇 달 만에 이렇게 확 바꾸는 것은 아마 시행되고 나면
상당 기간, 장기간 분명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그 불편함이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겁니다. 범죄 피해를 받은 국민이 범죄자를 빨리 찾아서 그에 상응하는 죄값을 받게 해야 되는 것이 형사사법 절차이고 그래야 국민의 피해가 구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절차가 지연된다거나 제대로 범인을 찾을 수 없게 된다거나 이런 불편함들은 결국 국민이 감내해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들이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좀 더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 그런 불편함이 없게 그러니까 70년 동안 검찰이 쌓아온 그런 수사 역량이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다른 수사기관에 이렇게 또 이전되게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는데 그게 부족하지 않나 하는 너무도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우리 지역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대진표가 확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을 했을 텐데요. 이정현 전남지사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후보자들의 선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목표가 있다면 또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10.7% 얻었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늘 강조했듯이 비행기도 양쪽 날개로 날고 새도 양쪽 날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은 좀 우측 날개 기능이 많이 상실된 거 아닌지. 그래서 좀 더 균형을 갖기 위해서는 좀 우리 정당 구도에 있어서 좀 경쟁 체제가 돼야 되거든요. 실질적 경쟁 체제가 되려면 보수 정당 후보도 30% 이상 적어도 안정적인 20%가 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그 정도 나올 수 있을까 좀 걱정도 됩니다만은 이번 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좀 의미 있는 적어도 15%를 안정적으로 넘는 그런 지지율이 꼭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지난주에 그 뜨거웠던 광주시장 경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선도 그만큼 뜨거워야 또 보는 분들도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을 것 같은데 관전 포인트가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 후보 주기환 후보가 윤석열 당선인과 좀 각별한 인연이 있고 또 공약도 이제 내세우고 싶은 공약도 있으실 거예요. 어떤 걸 말씀하고 싶으세요? 네. 기존에는 사실 아주 오래전에 이제 보수정당 후보가 나오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처음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기환 광주시당 후보가 또 윤석열 당선인과의 또 가까운 관계이기도 해서 특히 본인 스스로 윤석열의 광주 공약 지킴이로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강기정 후보와 함께 좀 정책, 특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기정 이제 후보께서도 우리 광주가 제대로 발전하고 예산 지원 이런 게 되려면 중앙정부하고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 저는 당선되더라도 일단 선거 과정에서 주기환 후보와 강기정 후보께서 좀 정책 토론을 하고 그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을 가지고 그게 우리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특히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이 강조했던 우리 광주를 AI의 수도, 인공지능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광주를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 공약이 반드시 실현되면 우리 광주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중심 도시가 되고 거기에 뭐 AI 영재고라든가 뭐 AI 올림피아드 개최되면 우리 광주가 정말 미래 먹거리가 무한하게 거기서 창출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공약들 놓고 경쟁을 하고 또 강기정 후보께서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당 광주시당과 정책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중앙정부와 소통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 광주시가 이제 정말 미래 먹거리로 좀 제대로 일자리가 넘쳐나는 그런 광주로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이 송기석 광주 선거대책위원회 총괄 공동위원장과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거는 대선 때 이제 직함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과연 또 중앙정부가 어떻게 그쪽으로 등판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부름을 받을 것인가 그런 것도 뭐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대선 과정에서는 열심히 보수 정당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또 이제 제 번연의 변호사 업무에 이제 충실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윤석열 당선인께서 우리 지역에 약속했던 그런 공약, 이 공약은 반드시 지켜질 수 있게 제가 인수위 단계에서도 그게 우리 지역 제대로 보고가 되게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110대 정책에도 반영되게 하고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도 그런 부분 제가 우리 지역에서 뭐 인사나 예산, 정책물에 절대 밀리지 않게 그런 부분은 우리 주기환 후보와 함께 반드시 지켜지도록 그 역할은 제가
꼭 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